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물 매매에서 활용되는 분봉 차트와 틱봉 차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트레이딩에 유용한 보조 지표인 RSI 보조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물 트레이딩 기준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헌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 분봉 차트와 틱봉 차트,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에 오늘 이 개념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란 뭐죠? 특정 시간 간격 동안의 캔들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1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 그 분 동안의 캔들의 평균 가격, 5분 봉은 5분 동안의 캔들의 평균, 10분 봉은 10분 동안의 캔들의 평균이 캔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틱봉 차트, 이 단어만 들어도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봉 차트의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틱봉 차트는 거래 횟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분,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0번 틱, 200번 틱, 350번 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100번 거래할 동안의 평균 캔들, 150틱은 150번 거래할 동안의 평균 캔들, 이걸 이제 틱봉틱이라고 해요. 분봉과 틱봉을 제가 왜 구별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차트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분봉 차트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매매할 때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세 매매할 때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거나 계속해서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뭔가 방향성이 정해져서 그쪽으로 계속 갈 때는 분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반대로 틱봉 차트는 언제 쓰는 게 유용하겠죠?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많이 붙을 때 훨씬 유용하겠죠.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붙는 순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제죠?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죠?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 지금 썸머타임이라서 9시 반이고요. 썸머타임 제도가 지나가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유가 재고 관련 지수, 실업 청구 건수, 이런 지표가 발표될 때 순식간으로 거래가 붙어서 그때는 틱봉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때는 분봉 차트를 보기보단 틱봉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분봉 차트 한번 보는 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밑에 세팅을 해놔서 그렇지만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면 M1, M5, M15, M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M은 미닛, 그러니까 분입니다. 1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 그리고 H는 hour, 시간입니다. 1시간, 4시간, 그리고 D는 일봉입니다. W는 weekend, 주봉이고요. M은 month, 월봉입니다. 어때요? 월봉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매매 전략을 바꾸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확률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같이 월봉, 주봉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땐 분봉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상승한 데에 베팅을 하면 중간에 물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경우의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빼고 분봉만 보면서 단타를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월봉의 흐름, 주봉의 흐름을 보고 혹은 일봉의 흐름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에 물리는 게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가, 그걸 정하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그 다음에 분봉을 보시면서 분봉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RSI 지표입니다. 자, RSI 보조 지표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가격폭과 하락한 가격폭을 비교하여 주가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굉장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상품의 캔들이 과매도권에 있는지 아니면 과매수권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설정부터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차트 왼쪽 상단에 삽입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인디게이터를 누르세요. 인디게이터를 누르시면 가운데에 오실레이터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오실레이터에 들어오셔서 중간에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하는 RSI 뜻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기간과 스타일이 나오는데 기간은 14, 기본적으로 세팅이 14인데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타이밍을 참고는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보지만 정작 진입 타이밍은 분봉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간 14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색깔은 여러분들 눈에 더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원래는 이제 이게 제가 2번 설정을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잖아요. 1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이 구간 어때요? 밑에 보면 과매수가 되어 보인다는 시그널이 올라오죠. 이 과매수권 시그널 위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의 어떤 손절 라인을 잡고 만약 매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죠? 반대로 만약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지는 것은 과매도권으로 보여진다면 기다렸다가 이 RSI 지표가 이 하단을 뚫고 이탈할 때 어때요? 이번에는 상승한 데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최근의 흐름을 봤더니 지금 이 캔들의 위치를 보니 과매도된 상황,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 지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RSI 지표라고 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다 한번 볼게요. 이 구간에서도 조금 과매도가 됐습니다. 시그널이 뜹니다.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쭉 빠지죠. 근데 만약 우리가 또 잘 된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매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이때 그냥 짧게 손절을 하고 다시 봐도 되는 거예요. 언제? 또 과매도가 됐다는 시그널이 뜰 때까지. 과매도 쭉 청산했으면 당연히 이 앞전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손절을 못하고 쭉 올라왔는데 캔들은 아까 위치와 비슷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이 지표가 아래 있죠. 그러면 조금은 들고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텨봤더니 어때요? 쭉 내려오니까 이 첫 번째에서의 손절을 이 두 번째에서 커버하고 세 번째 진입으로 굉장히 또 크게 깔끔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지와 저항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매매 전략을 잡는 게 보다 더 안전하고 쉬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하나하나씩 이 보조 지표가 언제 쓰이는지 또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